웃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0세 인생의 평균을 내보니까 잠자는데 26년, 일하는데 21년, 식사하는데 6년, 화내는데 5년, 화장실에서 1년을 사용하지만 웃는 시간은 고작 10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웃음이 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 미하엘 티체는 웃음이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고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체계와 소화기관을 안정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박장대소하며 30초 동안 웃는 것이 에어로빅으로 5분간 땀 흘리는 것보다 효과가 좋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웃음으로 건강을 찾는 역사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옛날 우리 임금들은 웃음 내시를 두었고 100년 전에는 새의 깃털로 환자를 간지럼 태워 치료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살면 6년을 더 회춘하며 잘 웃으면 8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하니 웃음을 아낄 필요는 없겠지요. 여럿이 함께 웃을 때 효과는 30배 이상이 된다고 하니 가능하면 주위 분들과 함께 웃으십시오. 웃음은 내면의 조깅이다 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웃음으로 마음의 운동을 쉬지 마세요. 건강은 행복을 타고 흐릅니다. 걸어다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부터 걸어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했는데 걸어서 출근하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로 막힌 도로 옆을 걷다 보면 쉽게 여러 대의 차량을 앞질러 걸을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걷기만큼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동이 없습니다. 퇴근 때는 가파른 언덕길을 7, 8분 정도 올라가야 하는데 빠른 걸음으로 오르다 보면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이 됩니다. 걷기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그동안 나를 괴롭혀온 심장 두근거림이 상당 부분 해결되었고 전보다 활동량이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생각할 시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무념무상으로 걸을 때도 있지만 한 가지 생각에 몰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걸어다니면서 강의를 했다고 하여 소요학파라고 불렀습니다. 걸으며 깊은 생각에 빠져본다면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강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걷는 것이 자랑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 하고 차의 크기로 사람의 가치를 가늠하는 세상에 걷는 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걷는 것을 즐겨보십시오. 시간도 절약되고 운동도 될 뿐 아니라 생각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일거삼득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성취와 흥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제비교연구학회에서 2012년도 OECD 34개 회원국에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시행하는 학업 성취도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시험에서 한국 학생들은 당당히 세계 제1위로 수학 1위, 읽기 2위, 과학 4위에 좋은 성적을 거둬 세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업 성적과는 반대로 한국 학생들의 학업 흥미도는 OECD 비회원국 포함 68개국 중 58위에 들어 꼴찌나 다름없었습니다. 외국의 한 일간지는 한국 학생들은 성취도는 높지만 주입식 공부로
미래를 꿈꿀 여유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그 이유는 입시에 대한 부모의 욕심과 압박에 의한 바가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선진국의 교육 프로그램이 성취력보다 흥미 위주의 교육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교육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치를 키워나가기보다 직업을 얻기 위해 돈벌이를 위한 도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회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의 청소년들을 보면서 세상 말세라는 말을 하기보다 어른들의 자녀 교육 개념부터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웃을 권리, 창작의 권리, 그리고 삶의 여유를 갖고 살아야 할 인간의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두 탈취당해 버렸습니다. 교육은 바로 인간이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월주의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를 슈미트라는 사람은 독일 나치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했던 정치학자입니다. 그는 법보다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의 힘을 더욱 중요시했으며 이를 위협하는 유태인들을 국가의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국제전범재판소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념이 전 세계를 피해 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무서운 신념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전 세계를 공포의 현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폭격해 5천여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망자의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를 향해 철없는 어린아이들도 무장 세력 집단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유태인 출신의 영국 노동당 의원 제럴드 카우프만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 가족은 폴란드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치가 마을을 급습하여 병석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사살했습니다. 나치도 이스라엘 사람을 무장 세력 집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학살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때의 나치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카우프만은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야 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힘센 것이 제일이라는 힘의 논리나 다른 인종보다 우리 인종이 우수하다는 인종 우월주의는 우리가 저항해야 할 이유입니다. 인종이 이념이 다르다고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는 것은 더 큰 재앙입니다. 아름다움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어지고 예뻐지고 싶은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피부 관리를 위해 값비싼 진주를 식초에 녹여 마셨고 양귀비는 어린아이의 오줌으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과학의 힘을 빌려 얼굴,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까지 성형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월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의 미모를 뽐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기사에서 중견 배우를 섭외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견 배우는 그 나이에 맞는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보여야 하는데 많은 배우들이 수술과 성형을 통해 연륜의 흔적을 없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의료기관에서 직종별 피부 건강을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피부 관리를 따로 하지 않는 수녀의 피부가 가장 건강했다고 합니다. 고된 봉사활동과 오랜 묵상이 생활의 전부인 수녀의 피부가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현실에 대한 욕구와 고민이 적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처럼
삭막한 현대사회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을 억제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우리를 한층 건강하고 여유롭게 만드는 철학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유와 사랑으로 마음을 가꾸십시오. 외모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